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에게 속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가족에게, 아니면 매일 얼굴을 보는 동료에게.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평균 2번 이상 거짓말을 당하고 그중 거의 90%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는 방식 자체입니다. 아주 작고 자연스러운 신호들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에 거짓말의 흔적이 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사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그 신호들을 잡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모두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거짓말을 당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가족이, 심지어 직장 상사까지 주변 모든 사람이 작은 거짓말 하나씩 품고 있고, 당신이 그 거짓말을 잡지 못하면 결국 속이는 쪽이 항상 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짓말 잡기가 단순히 나쁜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누군가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그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일 수도, 부끄러움일 수도,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이해를 해도 속이는 것 자체는 관계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과 실제 수사 기술에서 온 방법들을 활용하여 거짓말을 눈치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재미있었어? 같은 단순한 질문을 던져요. 이런 질문은 거짓말하기 엄청난 쉬운 질문입니다. 네, 재미있었어? 라고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능숙한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밤에 왜 그렇게 늦게 돌아온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상대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가 아니면 없었던가를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 상황의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갑자기 세부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불안해져요. 진짜 있었던 일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지만 꾸며낸 이야기면 답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5초 관찰법입니다. 이건 수사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고 난 후 정확히 5초 동안 그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왜 5초냐고요? 이 5초 안에 인간의 몸이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꾸미려면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이때 봐야 할 것들은 눈을 피하는 것, 얼굴을 손으로 만드는 것, 대답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 목소리가 자꾸 변하는 것 같은 거입니다. 이런 신호가 하나만 나오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개 이상이 연속으로 나오면 그땐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준선 파악하기입니다. 이건 CIA와 FBI에서 사용하는 실제 심리 분석 기법입니다. 수상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평소 행동 패턴,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눈을 잘 마주치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피하면, 평소에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천천히 말하면 이런 변화가 바로 거짓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준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반드시 변화를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평소의 행동을 자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같은 질문을 2번 던지는 기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제 영화 보러 갔어? 라고 물어보고 10분이나 20분 뒤에 어제 본 영화 재미있었어? 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진짜 있었던 일을 말하는 사람은 두 질문에 일관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던 사람은 처음 답하면서 이미 에너지를 꽤 쓰었고 두 번째 질문일 때 처음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새로 만들어야 하는 연속적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약한 단어 패턴 잡기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불확실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말하면 나중에 잡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반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대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집에 있었어 라고 직접적으로요. 이런 단어 패턴의 차이를 평소에 의식해보면 주변 사람의 말에서 미묘한 변화를 더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제 돌리기 패턴을 잡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법 중 하나입니다. 대화가 불편한 방향으로 가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아, 그런데 오늘 날씨 좋다거나, 아, 어제 재미있는 영상을 봤어? 이런 식으로요. 이건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뇌가 불안을 줄이려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는 주제를 다시 원래 대화로 돌려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아까 얘기하던 거 계속 해볼게 라고 부드럽게 돌려보세요. 7번째는 이야기 중간에 질문 던지기입니다. 누군가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이야기와 관련이 있지만 순서가 다른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그런데 그 전에는 뭐 하고 있어 하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의 순서를 바꾸어서 질문해보면 만들어낸 이야기 안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엄청난 어려운 일이 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면 순서를 바꿔도 답이 나와요. 하지만 꾸며낸 이야기면 답이 자꾸 바뀌거나 불완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잘못된 세부 내용 넣기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사실처럼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그날 날씨가 엄청난 있었잖아 라고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바로 아니,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밖에 있었어 라고 고쳐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겪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미 꾸며낸 것이기 때문에 추가 정보가 들어오면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반드시 정확한 답을 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이고 거짓말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상대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방법들은 단순히 거짓말을 잡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대와 더 깊이 소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사용할 때는 항상 존중과 이해의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신뢰이고 그 신뢰는 서로의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